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바타너스입니다. 2025년 1월 3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79% 올라서 2441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랜만에 코스피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. 장중에 2%가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상승폭을 줄이면서 1.79%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외국인이 2,800억 정도 샀어요.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워낙 지금 우리 증시가 굉장히 지금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니까 외국인이 뭐 3천억을 채 안 사도 이렇게 많이 오릅니다. 그만큼 좀 저평가돼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.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다우 같은 경우는 어제 0.36% 빠지면서 이제는 고점 대비 거의 6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는 0.16% 하락을 했고요. 나스닥도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4.5% 정도는 하락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약간씩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뭐 아직까지 뭐 고점 대비 MDD라고 하죠. 5% 수준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조정이라서 이 조정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한 10% 정도 조정으로 더 이어질지 뭐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미국 국채금리로 사실 지금 뭐 조정이 좀 촉발이 된 거거든요. 미국 국채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서 4.6이 넘었었는데, 그래도 조금 빠지긴 했어요. 그래도 뭐 4.5대로 이렇게 내려오긴 했는데, 여전히 뭐 금리는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, 이렇게 금리가 높다는 거는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쉽게 안 꺾일 거다. 이런 지금 우려가 있죠. 이게 이제 트럼프 정권의 관세에 대한 이런 걱정,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혼합이 되면서 조금 미국 증시의 이제 조정을 이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제 미국 증시 조금 빠지긴 했는데, 그래도 뭐 개별 종목별로 보면 괜찮은 종목들도 있었어요. 특히 어제 보시면 엔비디아,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%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다시 엔비디아한테 조금 주목을 하는 그런 좀 상황이었고요. 반면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테슬라가 하락이 좀 컸습니다. 테슬라가 어제는 6% 이렇게 빠지면서 또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빠졌어요. 테슬라 거의 한 470불 정도 갔었는데 지금 379불이니까 또 순식간에 100불 가까이가 빠졌습니다. 워낙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조정도 크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참 변동성이 큰 주식이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2.6% 빠지면서 애플도 제법 하락이 컸고요. 반면에 또 빅테크 중에서 엔비디아 말고는 또 메타가 좋았습니다. 메타가 2%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. 다른 섹터들 보시면 별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. 에너지 쪽 그 섹터만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요즘 에너지 섹터가 좀 올라오는데 뭐 석유값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. WTI 같은 경우 지금 보면 73불까지 올라와서 최근에 뭐 WTI 70불 밑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다시 73달러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 뭐 물론 근데 뭐 이 정도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요. WTI가 좀 물가를 자극하거나 이렇게 많이 걱정이 되려면 뭐 거의 한 100불 이 정도 가야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수준일 것 같고요. 여전히 뭐 70불대 이런 수준에서는 그렇게 뭐 부담은 없는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참 의외로 우리 시장이 좋았는데요.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다른 그 나라 시장들이 다 잘 갈 때 못 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이 뭐 한 2,800억 이렇게 매수를 해주니까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.
네. 근데 뭐 항상 이렇게 좀 반등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, 이게 하루씩은 그래도 조금씩 반등을 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이 추세를 계속 돌리지는 못하고 있어요. 이 지금 2,900서부터 이렇게 빠지는 추세에서도 계속해서 반등은 나오기는 했거든요. 반등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, 문제는 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 고점이 계속해서 내려갔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를 지금 돌리는 그 정도의 지금 이 반등 추세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난번에 이제 고점이 여기인데 한 2,516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2,516을 적어도 넘어야지 조금 이 하락 추세를 좀 돌리는 그런 반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 뭐 주요 종목 보시면 일단은 반도체 주식 괜찮았습니다. 삼성전자가 1.8% 올랐고요. 하이닉스가 6%가 올랐습니다. 확실히 오를 때 보면 하이닉스가 힘이 좋습니다. 6%씩 올라서 제법 좀 많이 올랐고요.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16만원, 17만원 정도 여기에서는 좀 네, 강하게 좀 지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한 17만 원 정도 오면 확실히 더 빠지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,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만원 가까이 오르면서 다시 18만 원대로 이렇게 올라왔고요. 글쎄요, 이게 좀 더 이어져 가지고 한 20만 원대 다시 회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네.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뭐 우려할 거는 없을 것 같거든요.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, 워낙 이제 이익 변동성이 컸던 기업이고, 올해 이익이 많이 난다고 해도 이런 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날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가총액을 좀 많이 못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. 또 그리고 뭐 이런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데, 좀 만약에 올해 뭐 이익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좀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도 좀 어, 긍정적으로 이제 해볼 만 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좀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당히 재평가가 될 수 있는 회사이기는 합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네이버가 3%대 올라왔고요. 포스코홀딩스가 3.6%, 그리고 LG화학이 4%, 삼성 SDI가 3% 이렇게 올랐습니다.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오늘 제법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지수 상승에 많은 그래도 네,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7% 올랐고요. 한미반도체도 7% 이렇게 올라오면서 확실히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반면에 한국조선해양이 3.4% 빠지면서 최근에 좋았던 조선주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네,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굉장히 싼 거는 맞습니다. 사실 작년에 수출 데이터를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. 작년에 일단은 수출 최대치는 경신을 했습니다. 뭐 물론 그 원래 해가 갈수록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치를 경신하는 게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, 그래도 22년에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는 거는 24년이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았던 거거든요.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. 그런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런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너무 주가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,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투자자의 신뢰를 잃었다는 게 가장 크겠죠. 그동안 이제 뭐 대주주들이나 이런 일부 이런 주주들이 너무 다른 주주들의 이제 권리를 이렇게 침해하거나 이익을 이렇게 약탈해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,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저평가를 받았던 건데, 올해 뭐 이제 1월 달에 또 상법 개정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, 이런 것들이 좀 바뀌면 그래도 올해 좀 좋은 방향으로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 뭐 움직임은 우리나라가 좀 독보적으로 좋았기 때문에
올해 좀 기대를 해보게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는 했습니다. 오늘 보시면 뭐 중국 증시도 빠지고 있고요. 미국도 어쨌든 하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만 이렇게 오르는 이런 날도 있는 게 참 신기하네요. 네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